네, 여의도 토픽 시간입니다. 역시 시장에서는 코스닥 시장에 대한 주목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앞서 투자임액에서도 살펴보셨던 것처럼 종목들 선택에서도 코스닥 시장 종목이거나 유가증권 시장에서도 중소형주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더욱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장 새롭게 바라보고 있는 신규 추천 종목들 역시 그 같은 맥락들이 조금 지속될 수밖에 없을까요? 그 종목들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증권사들의 신규 추천주 화면으로 먼저 정리해드립니다. 자, 오늘 총 4종목이 신규 추천됐습니다. 먼저 삼성증권 추천주 LG디스플레이와 비상교육입니다. LG디스플레이부터 살펴볼까요?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수요 강세로 패널 업황이 바닥을 통과하고 있다는 진단입니다. 그리고 실적 역시 올 1분기를 바닥으로 우상향할 것이란 전망도 덧붙였습니다. 다음으로 비상교육, 삼성증권은 비상교육에 대해 올해 초등학교와 중등학교 교과서 채택률이 확대되면서 교과서 사업부의 매출 증대의 기대감이 부각되는 데다 오는 4월 정부의 디지털 교과서 표준안 발표로 디지털 사업부의 성장성이 두드러질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여기에 연간 30억 원 이상의 적자를 기록하던 자회사 비상에듀를 매각하면서 수익성 회복도 기대된다는 설명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우리투자증권의 추천주입니다. 역시 두 종목인데요. NHN과 SBS 콘텐츠 허브를 꼽았습니다. 먼저 NHN 살펴보시면요. 라인의 현재 누적 가입자 수가 1억 1천만 명을 넘어섰다는데요. 올 연말까지 2억 명을 넘어설 것이라고 우리투자증권은 내다봤습니다. 이어서 현재 라인 부문의 월 매출액도 200억 원에 육박하며 늘어나는 가입자 수를 기반으로 밸류에이션의 프리미엄이 부여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게임 사업부의 분할 역시 라인을 활용한 모바일 게임 성장성을 부각시킬 수 있다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4종의 자체 개발 게임 출시를 앞두고 있다는 점도 함께 덧붙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SBS 콘텐츠 허브입니다. 지난해 4분기 급감했던 드라마 수출이 올 1분기부터 회복될 것이라는 전망. 여기에 디지털 방송 가입자 증가와 VOD 매출 급성장, 더해서 올해 실적 전망치도 내놨는데요. 매출액은 지난해보다 12%, 영업이익은 26% 가깝게 늘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역시 해외 수출 증가와 문화사업 적자 축소 영향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각종 종목들 살펴보셨습니다만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섹터 중에 하나의 미디어 콘텐츠 관련 종목들이 높습니다. 또 하나 NHN이 조금 눈에 띄는데요. 며칠 전에 냉탕과 온탕을 조금 오고 갔어요. 게임 사업 부분과 그리고 네이버 사업 부분을 인적 분할하겠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다음날 장 종료 후에 공시가 나왔으니까요. 다음날 장중에 한 5%대 급락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다음날 이후에 증권사들에서는 장기적으로 괜찮다. 두 사업 부분 모두 잘 될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면서 조금 진정되려는 의지까지는 보여줬는데 이후 이탈했던 26만 원대, 27만 원대까지는 회복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 재료 노출과 함께 외국인도 매도 전환된 상황이죠. 어제까지 사흘째 외국인 순매도가 NHN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앞서 추천 이후 보셨던 것처럼 역시 모바일 성장성 그리고 라인이라는 톡톡한 모멘텀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들으셨던 인적 분할 관련된 불확실성이라는 재료들을 좀 희석해줄 만할지 여부 잘 체크해 보시고요. 어제 사흘 만에 1%대 반등이었습니다. 오늘 추가적인 상승으로 27만 원대 위에서 다시 제자리 찾아줄지 여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신규 추천 종목 보셨고요. 이어서 추천 제외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추천 제외 종목도 모두 4종목입니다. 먼저 삼성증권은 베이직하우스와 LG상사를 추천해서 제외했습니다. 베이직하우스에 대해서는 이익 실현 차원이다. 또 LG상사에 대해서는 종목 교체 차원에서 편입을 제외했다는 설명입니다. 이어서 우리투자증권 쪽에서는 게임빌과 락앤락을 추천해서 제외했는데요. 게임빌은 추천일 이후 견조한 상승세를 보이다 최근 나오는 기관 매물로 시세 탄력이 둔화된 점을 제외 이유로 꼽았고요. 락앤락에 대해서는 외국인 매물 출회로 5일 이동평균선 이탈, 이로 인한 시세 탄력 둔화가 우려된다는 설명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여전히 중국 소비 확대에 따른 수혜와 실적 개선 전망은 유효하다고 우리투자증권은 덧붙이고 있습니다. 자, 추천 제외 종목도 총 4종목이었습니다. 앞서 NHN 게임 부분 얘기를 하다 보니까 추천 제외 쪽에서도 게임빌이 조금 있어서 눈에 띕니다. 추천 제외 이후 잘 갔었다였습니다. 일단 우리투자증권에서 지난달 한 21일에 추천을 했었는데요. 이후 주가 움직임 괜찮았죠. 9만 원대 초중반대에서 움직였다가 3월 접어들면서 10만 원대까지 안착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기관의 매도 전환으로 인해서 시세 탄력이 둔화될 것이다. 추천 제외 이후로 꼽았는데요.
기관 쪽 매도 체크를 조금 해봤더니요. 어제 매도 전환이었습니다. 조금 더 확대를 해보면 그동안 15거래일 연속됐던 매수 행진을 끝내고 어제 순 매도 전환했던 점, 특히 그 매도 규모가 어제 코스닥 시장 기관 순 매도에서 3위까지 올라와 있다는 점에서 다소 불편해질 수도 있다라는 점을 꼽고 있는 건데요. 특히 3월 들어서 10만 원대까지는 올라섰는데 그 위로 조금 더 오르려는 힘은 조금 부족한 것 같다는 점, 이 두 부분에서 우려 요인을 꼽고 있는 듯 싶습니다. 게임 관련된 전체적인 부분에서의 여러 가지 리스크도 있는 상황이고요. 그 가운데 게임 관련 종목 코스닥 시장 랠리 그리고 기대감 등등이 덧붙이면서 시장의 주목은 받고 있는데요. 오늘 또 어떤 움직임 보여줄지, 특히 기관 쪽의 매도 전환 이후 오늘도 어느 쪽으로 방향을 잡을지 여부 잘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게임빌 그리고 앞서 NHN 관련 종목으로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증권사 종목들은 여기까지 살펴보고요. 이어서 객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관심 보이고 있을까요? 오늘은 동양증권 동탄지점으로 가네요. 강준규 대리 만나보겠습니다. 대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대리님 어떤 종목 보고 계세요? 네, 오늘 추천해드릴 종목이 메디포스트인데요. 최근 국내 주식시장에서 제약, 바이오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좋으면서 시장의 주요 트렌드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에서 예전처럼 차화정이나 트로이카처럼 이렇다 할 업종이 부각되지 않는 관계로 인해서 최근 기관과 외국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제약과 바이오주에 대해서 포트폴리오 재편입 과정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에 따라 관련주들의 주가 상승률도 상당히 무섭습니다. 노령화에 따른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과 그 다른 것들이 주가에 반영되고 있는 과정이 주된 이유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기술적으로는 코스닥 540포인트 안착 이후 550포인트 저항대 돌파를 기도해 보면서 메디포스트를 추천해 드립니다. 메디포스트 같은 경우에는 줄기세포와 관련해서 독보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국내 제대열 보관 시장에서 독보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최근 폐질환 줄기세포 치료제인 뉴모스템의 임상 이상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관련 산업들의 성장성을 고려한다면 충분히 추가적인 주가 상승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작년에 기나긴 기간 조정 이후에 현재 10만 원 언저리대의 가격대는 향후 성장성을 고려한다면 충분히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최근 들어 기관들의 수급까지 더해지면서 주요 저항대인 10만 원 돌파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때보다 높은데 이러한 이유로 메디포스트를 추천해드리겠습니다. 10만 원대 돌파 가능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셔서 가격대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전략 자세하게 짚어주시겠어요? 네, 최근 종목들 중에서 시세나는 종목들의 특징이 바로 수급 주체가 받쳐주는 종목들인데요. 메디포스트의 경우에는 최근 들어 기관들의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되면서 주요 저항대인 10만 원 돌파 시도를 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0만 원 부근만 종가상으로 안정적으로 돌파된다고 하면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 충분히 높다고 생각하면서 작년 고점 수준인 12만 원 부근까지는 상승 여력 충분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 차익 실현 매물 출회 시 9만 원까지 부근에서는 비중 확대로 접근하되 9만 원을 만약에 하회 시에는 일단 비중 축소해서 관망의 자세로 바라보는 전략이 위험 관리 차원에서 좀 중요할 것으로 판단하면서 메디포스트를 추천해드리겠습니다. 메디포스트 오늘 여의도 토픽에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대리님, 근데요, 저희 지난주에 LG 디스플레이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 일단 시장에서 좀 주목도 받고 있고요. 한 주간의 수익률이 4% 이상을 기록했던데 당시 목표가 3만 3천 원대까지 제시해 주신 걸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바짝 다가선 상황인데 추후적인 전략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해요. 네, 일단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 기대감이 높아지는데요. 애플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LG전자의 새로 출시되는 휴대폰 라인업에 대한 기대감 역시도 올 들어서 계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서 최근 들어 강한 기관들의 매수세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가담하면서 계속적으로 상승 여력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면서 목표가는 일단 3만 5천 원까지는 추가적으로 더 상승 여력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일단 주가가 3만 원 부근까지 하회 시에는 부담 갖기보다는 오히려 공격적인 자세로 비중을 늘려가는 전략 구사한다고 하면 LG 디스플레이에서 최근 IT 종목들의 수익률이 그닥 좋지 않은데 종목 수익 나는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서 LG 디스플레이에서는 좋은 수익률을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대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동양증권 동탄지점의 강준규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여의도 토픽이었습니다.